네,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한미 워킹그룹 가동 대북 관련주 영향은 워킹그룹이 첫 회의를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정례화 그리고 체계화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북핵 관련돼서 비핵화, 대북 제재 등 상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라고 좀 밝혔고 정부 관계자도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협의가 완료가 됐고 연내 착공식이 개최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폼페이오 미국의 국무장관이 남북 관계가 이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맞춰야 된다.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좀 해봐야 될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전략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워킹그룹 출범이 됐습니다. 그 출범의 목적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긴밀한 안보 협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조율하는 데는 이제 기존 채널만을 유지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관계 개선 노력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런 다양한 아젠다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호흡을 맞추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더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거기서 기존 채널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결과가 이번 워킹그룹의 출범이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비핵화, 대북 제재, 남북 관계 관련돼서 그런 좀 핵심적인 그런 외교적인 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를 좀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워킹그룹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한미 대화 채널이 사실 잘 가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새로 추가로 출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우려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의 공조에 비셀 틈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대북 경제 지원 중에 현존하는 경제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대북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의료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강력하게 미국 측에 그런 지지를 요청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사에서 미국 측에서도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행간을 잘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공동조사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남북한의 어떤 경제협력 노력을 한다는 선까지는 미국이 지지할 수 있으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선에서 문재인 정부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남북 간의 어떤 경제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좀 앞서갔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만큼 공동조사를 지지한다. 그럼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북한 측에서는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거부감이 앞으로 이 워킹그룹의 미래에 좀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이 남북관계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미 워킹그룹의 그 목적은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한반도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인 평화 체제를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정권이 이런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사실 2차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가 더 한미 간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더라도 한미 간의 공조는 북한도 동의한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건설, 또 북한을 개혁개방, 풍요로운 경제의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그 한미 간의 공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또 한 번의 중재자 역할이 또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영식 박사와 함께 살펴봤고요. 또 주식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처음 이 워킹그룹이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실무적인 그 협의 회잖아요. 정례적으로 이제 뭐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첫 회의의 내용이 좀 어땠나요? 네, 그 한미 공조로 북핵 협상을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회의인 것 같고요. 어제 워싱턴에서 이도훈 우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공동 주재로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 핵심 축으로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인 평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권이라든지 남북 협력, 또 북핵 관련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회의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례화, 또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고요.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 이 한미 워킹그룹이 북한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서 긴밀한 협력이 더 강화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 그런 의견 표명 또는 이제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없게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일을 한 곳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폼페이오가 지금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비핵화가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증진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 연결 그 공동조사건에 대해서는 강력 지지는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 협의할 문제가 남아있어서 곧바로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는 연내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국방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내년 봄에 이 독수리 훈련 규모를 좀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철도 관련돼서 시간차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 남북 철도, 도로, 이런 연결 사업이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기대대로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내용은 본의 아니게 어제 저희가 이제 MVP 때 오후 시간에 MVP 때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하고 좀 중첩이 되는데요. 당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회의에서 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관련한 이 대북 제재, 예외 인정 등이 논의된 것으로 답은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이 제재 이슈를 잠깐 보시면 유엔 제재 23755호가 북한 단체나 북한 개인과의 합작 사업 그리고 협력체 설립 그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업적이지 않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공공 인프라 같은 경우에 뭐 예외 조치로 가능을 하겠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철도 공동조사권은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좀 미결이기 때문에 좀 보자고 한 것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그럼 뭐냐, 이 본질이 아니고 사소한 문제라고 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또 우리 쪽에서는 별 문제 없이 착공식 될 것 같다라고 조만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8월 달에 나왔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는지 하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에 우리가 원래는 그 조사하러 가려고 했었던 것이 유엔사가 판문점에서 막아서 그런 건데, 지금 북한 가려고 했던 그 기차 안에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그 기차 안에 그 화물이 들어있던 것들이 보면 유류 제품, 그러니까 기름하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뭐 등이 여러 가지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나왔던 얘기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쪽에서는 유류 제품하고 발전기 같은 거 북한 건네주려는 거 아니었고 우리가 이용할 물자라고 했었는데 유엔 쪽에서는 뭐 어쨌든 의도는 그렇지만 비상업적이고 이윤이 없는 인프라 합작 사업에서도 이 대북 제재 관련 건의 면제 부분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면제가 승인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게 어제 나왔던 거를 연결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거 물자 실지 않고 우리 인원만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북한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아니면 유엔이 이번에 이 건을 예외로 인정을 해서 그냥 우리 의도대로 거기 현지 조사 차원에서 필요한 에너지원들이고 물자들이라고 하면 싣고 들어가서 조사하고 와도 되는 것인지 좀 불확실한데요. 지금까지 전체로 나오는 폼페이오 장관 발언도 그렇고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싣고 가서 뭐 조사하고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실행을 하고 어떤 그 돈의 논리로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북한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협이 이루어지려면 원칙적으로는 비핵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다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협이 되려면 비핵화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금강산에서 행사도 하고 뭐 남부 철도 관련돼서도 뭐 착공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경협이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네,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주가 움직임이 좀 어떤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뭐 변수들, 뭐 투자 포인트 어디다 둘까요? 네, 변수들은 뭐 그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북미 고위급 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 2차 만날 건지 그리고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올 것인지 지금 플로어로는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그럴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좀 긴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비핵화가 금방, 이따 이제 마지막 전략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금방 비핵화가 뭐 한두 달, 뭐 몇 년 만에 끝날 재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종목별로는 현대 로템은 고점에서는 거의 반토막이죠. 아주 많이 밀려 있고요. 10월 저점 대비로는 32%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산업, 뭐 대아TI, 현대건설도 고점 대비로는 아주 많이 밀려 있고요. 하지만 단기로는 부산산업이 52% 반등, 그리고 대아TI가 46% 반등, 현대건설이 25% 반등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뭐 추세가 다 깨져 있고요.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역시 고점에서 많이 꺾여 있고요. 27% 반등 중에 있고요. 한일 현대시멘트도 역시 고점 대비로는 아주 많이 급락하는 상황이고 51% 단기로는 일단 반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반등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또 앞으로 뭐 변수들은 뭐 만남들이 막 계속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서 네. 이 대북주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또 추천도 또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관심 가질 만한 그 종목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제 생각도 가미돼 있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10월 달에 삼성이 한 달 전이네요. 거의 200쪽짜리의 큰 아주 긴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그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인용해보면 북한이 2018, 2020,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내로 협상 1차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근거들은 왜 그러냐면 2022년경으로 예상이 되는 8차 당대회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핵 경제 병진 노선 성과 도출에 전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020년까지는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장기 집권 체제 구축을 바라고 있는 이 젊은 지도자가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2022년에 기념비적인 어떤 새로운 통치 이념을 제시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인 얘기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려면 그 수단은
정치적 이슈 아니고 경제가 될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노동당보다 최근에 힘이 더 강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 장마당의 힘이니까 시장 논리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비핵화는 이 시장화가 불가역적인 시장화 때문에 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 빠르면 뭐 올해 말, 늦어도 연초, 내년 초에는 남북 경협 시대가 다시 한번 오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삼성증권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의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비중이 군 시찰 비중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로는 더 이게 가팔라지고 있고, 현지 지도, 그러니까 경제활동, 현지 지도 비중은 더 커졌고, 민생 관련해서. 그리고 군 시찰 이런 쪽은 많이 줄어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핵 경제 병진에서 어떻게 보면 핵무력 완성으로 본인들도 이야기했지만 보고 있는 거고, 경제활동, 경제정책을 강화할 거다라는 것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보실 그림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인데요. 험난한 장기 여정이다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삼성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들을 도출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에 방대했던 분량 200쪽짜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어쨌든 이 비핵화라는 것이 핵 폐기랑 어떤 그 시한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로 보면 6년, 10년 걸릴 그런 일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쭉 뭐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장화, 이 장마당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금 시장 개수가 평안남도에 65개, 그리고 평안북도 뭐 51개, 그다음에 함경 남북도에 거의 한 100개 넘겠네요. 그리고 평양시에 한 30개 정도가 있고요. 뭐 남포 특별시에 21개, 나선에 4개에서 404개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도 나오는데요. 글쎄 뭐 온라인 매매가 그 온라인 어떤 상거래가 활성화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400만 대 넘어가는 이 단말기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3단계에 거칠 남북 경협의 미래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보시면 1단계에서는 일단 인프라 초기 투자권은 전력,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이런 쪽 깔릴 것 같고요. 그리고 선별적인 어떤 지역화 산업 개방, 아마 지금 북한의 어떤 현황을 고려해 보면 다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선별적인 어떤 특구 중심으로 개발이 될 것 같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체제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런 시각들이 많아서요. 어떤 특정 구만 열어서 지금 초기에는 개방할 거다라는 쪽에 의견들이 강하고요. 그 관련 섹터로는 뭐 건설, 건자재, 근데 건자재 같은 경우는 또 중국하고 많이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경쟁을 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요. 에너지나 발전, 그다음에 운송, 통신 기계, 철강 원자재, 그다음에 소비재 제약까지 나와 있습니다. 2단계로 가면 이제 경제 기반이 구축되고 나서는 개방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보시는데, 역시 같은 섹터입니다. 건설, 건자재, 에너지, 발전, 운송 이런 쪽들 계속 좀 이야기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3단계 구간에 들어서는 IT 포함해서 전 산업이 다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IT 자동차 조립 라인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물류센터도 설립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T 바이오 연구단지,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권까지 이렇게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남북한 자본 합작 사업과 글로벌하게 연계된 합작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많은데요. 두 개로 좀 나눠서 대북주 내에 뭐 건설하고 시멘트는 펀드멘탈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실적 발표할 때 일부 영향도 받는 섹터들이겠죠. 건설과 기계와 시멘트군은. 그리고 나머지 대북주 내의 여타 종목군들은 사실 펀드멘탈이라기보다는 그냥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많이 좌우되는 종목군들이라서요. 조금 이렇게 이 섹터 대북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관리권은 좀 두고 매매가 필요한 그 종목군들인 네,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시장 중심 축에는 IT, 여기 이제 MLCC랑 뭐 전장 쪽 다 포함해서요. 배터리 쪽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경협 이 세 축으로 아직은 한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케통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